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혜일입니다. 저는 주로 사회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가 관심 있는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사건을 데이터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변수란 우리의 세상을 수체계에 매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 또는 사건이 있다면 이것들을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수체계에 대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이나 사건 중에는 원래부터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의미 단위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4가지 예시 중에 근로소득과 자녀수는 우리가 평소에 숫자로 표기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로 여부와 만족도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평소에 숫자로 표기하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되어 있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수체계에 매핑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세히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소수점까지 표기할 수 있지만 자녀의 수는 우리가 하나, 둘, 셋 세는 식으로 자연수만으로 표기합니다. 근로 여부의 경우 근로함과 그렇지 않음에 서열이 없지만 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순서를 정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시들을 데이터 분석 용어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양적 변수라고 하고 의미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질적 변수로 정의합니다. 근로소득처럼 실수상에서 표기할 수 있는 연속형 양적 변수가 있고 자녀의 수처럼 자연수상에 표기할 수 있는 이산형 양적 변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 여부처럼 서열이 없는 비서열형 질적 변수가 있는 반면에 만족도처럼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서열형 질적 변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래부터 연속형 숫자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듯이 그 자체를 소수점까지 수체계에 쉽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 조사 결과에서는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을 연속형 양적 변수로 만들어 연령대별, 성별, 기업별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는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자연수 형태로 우리에게 익숙하며 그대로 이산형 수체계에 쉽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단위에서 이산형 양적 변수로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혼 여성의 출산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기대 자녀의 수를 평균으로 구하여 2015년, 2020년 시점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서열형 질적 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여부의 경우 현재 일하는지 아닌지 2가지 사건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적 변수로 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래부터 특정한 숫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 사건이 존재하는 질적 변수의 경우 이항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건을 1로 하고 기준으로 하고 싶은 사건을 0으로 수체계에 매핑합니다. 여기서 예로 든 근로 여부의 경우 근로를 하고 있음을 1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음을 0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0과 1로 수체계에 매핑하여 이항 변수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0은 근로하고 있음의 확률이 0%임을 의미하고 1은 근로하고 있음의 확률이 100%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 여부를 0과 1로 표기할 경우 그 평균을 구해서 100을 곱하면 몇 %가 근로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도 개인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된 근로 여부를 근로를 하고 있음을 1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음을 0으로 데이터화하였으며 그 평균에 100을 곱해 연령대별로 고용률을 계산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항 변수를 셋 이상의 범주를 가진 비서열형 질적 변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 여부를 근로 형태로 확대한 예시입니다. 근로 형태 관련 변수 또한 비서열형 질적 변수로 근로하고 있음을 6가지 근로 형태로 분류한 것입니다. 근로 형태라는 새로운 질적 변수에서 근로하지 않음을 1로, 유고용원 자영업을 2로, 무고용원 자영업을 3으로, 무급가족 종사자를 4로, 상용근로자를 5로, 임시 일용 근로자를 6으로, 기타 종사자를 7로 매핑했습니다. 여기에서 1에서 7까지 숫자는 다른 근로 형태와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숫자로서의 의미도 서열도 없습니다. 물론 10, 20, 30, 40, 50, 60, 70 등이 다른 숫자로도 매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데이터 분석의 관례에 따라 편의상 1에서 7로 매핑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 형태 변수의 경우 평균을 구해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열형 질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매우 불만이다 해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5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시다. 이러한 5가지 선택은 원래부터 의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 단위를 서열화하여 질적 변수를 만들기 위해 상품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 중 매우 불만을 1로, 불만을 2로, 보통을 3으로, 만족을 4로, 매우 만족을 5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숫자가 아닌 1에서 5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 분석의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 20, 30, 40, 50 또는 11, 12, 13, 14, 15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에서 5보다는 분석의 유용성이나 편리함 측면에서 우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열형 질적 변수인 상품 만족도의 예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2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 만족도 조사에서는 개인이 매우 불만이다 해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5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매우 불만이다를 1로, 매우 만족한다를 5로 서열화하여 질적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해당 도표에서는 연도별로 각 만족도 정도에 대한 비율뿐만 아니라 위쪽에 만족도의 평균을 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진 질적 변수를 이항 변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품 만족도 예시의 경우 보통 또는 불만족 이하를 0으로, 만족 이상을 1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항 변수를 이용하여 몇 퍼센트가 만족 이상을 표현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항 변수를 이용하여 2022년 94.5%가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답한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이나 사건을 이해하고 수체계로 그것을 매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이나 사건이 원래부터 숫자로 표기되어 양적 변수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단위로 이해되고 질적 변수화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연속적인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연속형 양적 변수인지 아니면 이산형의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산형 양적 변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비서열적 의미를 감안하여 수체계에 매핑해야 하는 비서열형 질적 변수인지 서열화시켜서 수체계에 매핑할 수 있는 서열형 질적 변수인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히 셋 이상의 범주를 가진 질적 변수의 경우 서열형이든 비서열형이든 이항 변수로 바꿔 활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살펴보았듯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